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어머니의 시 옷은 비에 젖어 금방 미끄러졌다. 조심해, 힘내, 오늘은 꼭 해냅시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몇 번이고 도전했다. 그러나 이날도 끝내 5층 원탑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끝나자 모두 지쳐 녹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대로 5층 원탑을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에 휩싸였다. 제목이다. 제목을 불러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꼭 해내자. 반드시 할 수 있다. 어느 한 멤버가 외치듯 이렇게 말했다. 모두 이날은 밤 늦게까지 열심히 창제에 힘썼다. 또 지도를 담당하는 행사 요원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거듭 토의했다. 그냥 멍하니 같은 일을 반복하고만 있으면 도전이라고 할 수 없다. 실패한 요인을 찾아내어 궁리하고 거듭 생각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튿날 9월 4일에는 소카대학교 축구 경기장에서 아침부터 연습했다. 날씨는 개었다. 오늘만큼은 꼭 5층 원탑을 완성하고 말겠다. 오전 11시 반이 넘어서였다. 4단 멤버가 일어섰다. 그리고 5단 멤버가 일어서서 양팔을 벌렸다. 일어섰다! 일어섰어! 연습을 지켜보던 매스게임 참가자 600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이어서 함성이 일어났다. 멤버는 원탑을 해체하고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덩실덩실 춤추며 서로 껴안고 건투를 칭찬했다. 5층 원탑이 성공한 자리에는 움푹 들어간 20명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 흔적은 한 사람에게 걸린 중압감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었다. 이날 총 리허설이 열려 하루 동안 총 7번 5층 원탑을 성공했다. 모두 자신만만하게 이튿날 5일에 도쿄 문화재 본무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참석한 문화제에서 거의 완성 직전에 5층 원탑이 무너졌다. 순간 모든 멤버는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장례를 가득 메운 관객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주시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다음 순간 멤버들의 가슴 속에서 투혼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도전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객석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화이팅! 오층원탑 연기지도 책임자 이시가미 마사오를 중심축으로 1단에 있는 2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재도전할 태세를 갖췄다. 배경음악 테이프도 다시 되돌렸다. 트럼펫 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간혁명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무대 좌우에서 피날레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출연자들도 작은 목소리로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자, 일단 기립! 이시가미가 외쳤다. 일단 멤버가 일어섰다. 하지만 모두의 어깨와 팔이 부르르 떨렸다. 연속된 도전으로 근육이 지친 것이다. 인간혁명의 노래 선율에 맞춰 청년보를 낭독하는 소리가 울렸다. 청년이여, 굳세게 살아야 한다. 단연코 굳세게 살아야 한다. 찬란한 총체 혁명의 주체자로서 결연히 역사에서 승리해야 한다. 5층 원탑의 2단 멤버가 일어서고 이어서 3단 멤버가 일어섰다. 하지만 스크럼을 짠 2단과 3단 모두 물결이 너울거리듯 흔들렸다. 일어서라, 제발. 관객도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손에 땀을 쥐고 무대를 지켜보았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원탑의 흔들림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4단 멤버 3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원탑이 다시 크게 흔들렸다. 위험하다. 4단 멤버가 일어서다 그만 한쪽 발이 미끄러진 사람이 있었다. 3단에서 그 발을 손으로 받치며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멤버는 스미다고의 대블록장 현재 지구 리더 모리카와 다케시였다. 5층 원탑은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발이 미끄러지면 균형이 깨져 누군가에게 큰 부하가 걸린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원탑이 무너지고 만다.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5층 원탑이 무너진다. 모리카와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견뎠다. 표정은 일그러지고 팔도 어깨도 부들부들 떨렸다. 일어서라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계속 창제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 나 자신에게 도전하여 나 자신에게 이긴다.
이것이 모리카와의 신조였다. 모리카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위암으로 잃었다. 오형제 중 둘째이며 막내 동생은 2살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할머니가 형제들을 돌봤다. 모리카와는 시즈오카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토목회사에 취직했다. 어엿한 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에게 주어진 일은 청소나 뒷정리 정도였다. 일은 보면서 배우는 것이라던 시대였다. 자상하게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도 없었다. 그러나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맞았다. 마음이 점점 위축되었다. 그런 그를 격려해준 사람이 토목회사 사장 부부였다. 그 부부는 학회원이었다. 모리카와는 사장 부부의 진심에 감동해 입회를 결의했다. 모리카와는 일이 끝나면 남자부 선배와 함께 학회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동지는 모두 따뜻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힘내야 한다. 사람은 고생을 이겨내야 강해진다고 힘차게 격려해 주었다. 또 자담회에 가면 밤중에 배가 출출할 테니 하며 살짝 주먹밥을 지어주는 부인부도 있었다. 사막처럼 메마른 현대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진심과 격려의 셈이 창가회라고 해도 좋다. 모리카와는 창가 가족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 온기가 고독감을 가시게 하고 든든한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었다. 어머니가 없고 가난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 더해져 어차피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취업하고 4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잠시 고향에 간 모리카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수가 되고자 했던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이미 집을 지을 정도가 되었다는 동창의 말에 어딘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비하하며 침울해졌다. 도쿄로 돌아가 남자부 선배에게 그런 심정을 털어놓자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다. 왜 자네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든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허영심 때문이다. 자네는 왜 신심을 하고 있는가? 대성이는 통틀어서 일대 8만의 성교, 3세 시방의 재불보살도 나의 마음 밖에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지어다. 어서 383쪽라고 말씀하셨네. 석촌이 설한 8만 법장이라는 방대한 가르침도 일체의 불보살도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설하셨다. 다시 말해 모리카와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숭고하며 무한한 힘을 구비한 존재라는 것이네. 게다가 자네는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출현한 지용보살이라는 것이지. 아무도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더없이 소중한 존재다. 남과 비교해서 낙담하거나 비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일이 이루하는 태도는 불법을 배우고 외도로 된다. 어서 383쪽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크게 열면 되네. 그랬을 때 자신을 최고로 빛낼 수 있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이 있다. 도전할 대상은 남이 아니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약함에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겨야 한다.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을 연마하며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꿋꿋이 살아야 하네. 모리카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자신에게 이기는 것을 목표로 모든 일에 도전했다. 3년 후 모리카와는 시즈오카현에 있는 본가를 자기 손으로 재건축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연마하고 단련하고자 1976년에 도쿄 문화제에 기꺼이 출연했다. 모리카와는 5층 원탑의 3단에서 한쪽 다리가 미끄러진 4단 멤버의 발을 손으로 떠받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숨을 쉬기도 괴로울 만큼 중압감을 느꼈다. 1초가 5분, 10분처럼 느껴졌다. 사단 멤버 3사람은 스크럼을 단단히 짜고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원탑이 심하게 흔들려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흔들림이 수그러들었다. 사단 멤버는 완전히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균형을 유지했다. 5층 원탑을 세우려면 지금이 기회다. 아니, 이 상태로 일어서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5층 원탑 연기지도 책임자 이시가미는 고심했다. 그래도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탑 안에서 이렇게 외쳤다. 마지막 5단 기립! 청년보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오전 8시의 청년의 태양은 오늘도 떠오른다. 청년의 고동에 맞춰 떠오른다.
스크럼을 짠 사단 위에 있는 5단의 청년이 혼자 조용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관객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원하며 바라보았다. 청년은 원탑 맨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슴을 쭉 폈다. 그리고 양팔을 크게 벌렸다. 일어섰다.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도전으로 체력이 현저하게 소모되어 몸은 완전히 지쳤지만 훌륭히 5층 원탑을 쌓아 올렸다. 터질 듯한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원탑 3단에서 어깨가 떨려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모리카와 다케시는 박수 소리를 듣고서야 5층 원탑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장내에는 인간 혁명의 노래, 선율이 드높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자신에게 도전했다. 체념하는 마음과 무리라고 여기는 약한 마음에 열심히 도전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벽을 허물고 5층 원탑을 우뚝 세웠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곁에 있던 남자부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냈군요. 장거입니다. 모두 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합니다.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치는 멤버에게 이렇게 전언을 부탁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학회 정신입니다. 사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문화제에서 생애에 걸친 자랑스러운 황금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볼을 관념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에 그리고 인생에 깊이 새겨넣어 쓰러지지 않는 실증을 나타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만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멤버는 문화제가 끝난 뒤 신이치의 이 전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서원했다. 도쿄문화제는 피날레를 맞이했다. 무대 정면에는 인간혁명 영광 있으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붉게 상기된 얼굴의 출연자가 무대를 가득 메웠다.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인간혁명의 노래 대합창이 시작되었다. 신이치도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고 함께 불렀다. 너도 서라. 나도 선다. 광포의 천지에 혼자서 선다. 승리와 감동 그리고 환희의 대합창이 되었다. 모두 인간혁명을 목표로 도전한 문화제였다. 자신에게 도전한 문화제였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에게 이겼다는 실감과 그 감동을 음미하는 피날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이치가 감사 인사를 했다. 연습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제를 대성공리에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이야기했다. 오늘날 인류는 모든 면에서 막다른 곳에 다다른 듯한 양상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막히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나는 서양 문명의 원료라고도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은 인간과 같은 모습이고 희로 애락을 함께 한다는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예찬하는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또 올림픽 경기도 열려 그 기간에는 전쟁도 쉬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떠받친 힘은 민중의 마음에서 나온 열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인간 소외를 비롯한 현대의 정체 현상은 인류가 정치 우선, 경제 우선에 빠져 인간을 놓쳐버린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